비싼 돈을 지불하고 등산화를 구입했는데 핏이 맞지 않거나 발목을 잘 지지해주지 못하거나 밑창과 중창이 분리되는 황당함을 겪거나 산행 중에 물집이 생기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요소를 감안하여 요모조모 따져보지만 등산화를 구입할 때는 대충 한번 신어보고 들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냥 대충 등산화는 등산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구매하시면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운동화와 달리 등산화나 트레킹화는 오랜 시간을 야외에서 걷는 데 이용되고 거친 지형과 변화무쌍한 날씨에도 우리를 잘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등산화를 잘못 구입해서 뼈저린 후회를 하신 경험이 있거나 새로운 등산화를 구입할 예정인데 선택장애를 앓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양한 구매 팁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발목 길이에 따른 장단점, 가피 소재에 따른 장단점, 아웃솔, 미드솔, 인솔 등 바닥 특성, 구매할 때 도움이 되는 실전 팁까지 정말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화와 트레킹화는 발목 길이에 따라 로우컷, 미드컷, 하이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우컷은 보통 트레킹화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유사한 스펙의 트레일 러닝화를 신고 등산 또는 트레킹을 즐기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 러닝화는 산길과 비포장도로 등을 달리는 목적으로 설계된 신발인데 미드컷 모델도 있지만 로우컷으로 출시된 모델이 대부분입니다.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무게가 가벼운 합성 소재의 가피와 중창 등이 주로 사용되며 쿠셔닝도 좋은 편입니다. 때문에 가볍고 편안한 보행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해발고도 차이가 만만한 둘레길을 오랜 시간 걷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목 지지력과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발목이 약한 분들은 발목이 좀 더 높거나 무거운 등산화를 신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트레일 러닝화의 무게는 일반적인 등산화나 트레킹화 대비 가벼운 대신 내구성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점이 단점입니다. 트레킹화는 트레일 러닝화보다 조금 더 무겁고 단단한 구조로 설계되어 좀 더 거친 지형을 보행하기에 적합합니다.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흙길이나 돌길, 자갈길,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길을 오래 걷거나 해발고도가 낮은 산을 3-4시간 이내로 짧은 시간 동안 오르내는 용도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레일 러닝화와 마찬가지로 발목을 충분히 지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목이 약한 분들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발목 복숭아뼈를 살짝 덮는 미드컷 등산화는 로우컷보다는 발목 지지력과 보행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비교적 경사가 있는 비탈길이나 돌길을 오르내릴 수 있으며 날카로운 바위나 나무뿌리, 숲풀 등으로부터 발목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에 당일 산행 용도로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도로 경사가 심하거나 암릉이 많은 거친 지형에서는 하이컷 등산화가 운행에 더 도움이 됩니다. 발목을 완전히 덮는 하이컷 등산화는 앞서 언급한 로우컷이나 미드컷보다는 단단한 가피와 아웃솔로 제작되기 때문에 거친 지역에서 발을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무거운 하중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지리산이나 설악산, 백두대간 종주 등 험한 산행지를 찾는 분들과 백패커 분들이 즐겨 신습니다. 밑창이 두꺼운 편이라 땅의 한기를 차단하고 눈과 바람이 발목 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겨울 산행 용도로 적합합니다. 반면에 로우컷이나 미드컷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름철에는 신발 내부가 덥게 느껴질 수 있고 비교적 평평한 지형을 오래 걷는 분들에게는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등산화 외부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가피는 무게와 통기성, 내구성과 방수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등산화 가피 소재로는 크게 풀그레인, 누버, 스웨이드 등의 가죽 소재와 더불어 폴리에스터, 나일론, 패브릭 등의 합성 소재도 사용됩니다. 각 소재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등산화를 제작하기도 하지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혼합하여 만든 등산화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죽 소재의 등산화가 합성 소재의 등산화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며 합성 소재 대비 무겁지만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합성 소재의 등산화는 사용기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가죽 소재의 등산화는 비싼 대신에 꾸준히 잘 관리하면 밑창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오래도록 신을 수 있습니다. 가죽 등산화는 가죽이 늘어나기 때문에 착용자의 발 모양에 맞게 변형되어 편안하지만 길들이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 후 바로 산행을 나서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집 주변 공원 또는 둘레길 등에서 여러 번에 걸쳐 점검한 후에 산행을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풀그레인 가죽은 내 마모성과 외부의 물을 막아내는 내수성이 우수한
우수한 가죽입니다. 춥고 습한 날씨와 거친 지형에서 이상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가죽이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발목을 좀 더 잘 지지하고 바느질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내구성이 좋습니다. 반면에 가격이 비싸며 통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누벅과 스웨이드 가죽은 풀그레인 가죽보다 얇고 유연성이 좋은 대신 내구성과 방수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풀그레인 가죽 대비 저렴하고 통기성은 좋은 편이지만 오염에 약하기 때문에 평소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누벅 가죽이 스웨이드보다 좀 더 단단하고 방수가 잘 되는 편입니다. 천연가죽 소재의 등산화는 충분한 통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신발 내부의 땀과 열기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여름철과 같이 더운 환경에서는 착용자에게 물집 등의 피부 트러블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성 소재를 혼합하여 설계하여 통기성을 개선시킨 모델도 많습니다. 보통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메쉬를 추가하거나 작은 미세 구멍을 뚫어 통기성을 개선합니다. 합성 소재는 가죽 소재 대비 물에 젖거나 세탁 시 건조가 빠르게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고어텍스와 같은 방수 멤브레인이 적용된 등산화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멤브레인은 수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지만 액체 상태의 물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구멍이 작습니다. 신발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배출하고 신발 내부로 눈이 침투되는 걸 막아주어 겨울철에는 동상 방지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메쉬 소재의 등산화 대비 통기성이 떨어져 신발 내부가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이 발목 사이를 통해 신발 내부에 들어갔을 경우에도 외부로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 우중산행 시에는 착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화 바닥은 밑창과 중창 그리고 깔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면과 직접 닿는 아웃솔은 접지력을 확보하여 보행 안정성을 높여주고 돌이나 나뭇뿌리 등 바닥의 요철로부터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여 피로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발 밑창의 디자인 패턴과 깊이, 재질 등에 따라 접지력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밑창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접지력이 좋습니다. 화강암이 많은 한국의 바위 지형에서는 접지력을 높인 부드러운 소재의 밑창이 효과적이지만 내 마모도는 삼각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방 닳는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바위가 많은 지형에서는 얇고 촘촘한 밑창이 좀 더 나은 그립을 제공하지만 진흙이 많은 지형에서는 두껍고 공간이 있는 밑창이 더 나은 그립을 제공합니다. 하이컷이나 미드컷 등산화는 신체 하중을 부담하고 불규칙한 지형에서 보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밑창이 두꺼운 편이며 로우컷은 무게를 줄이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밑창이 얇은 편입니다. 미드솔의 중요한 역할은 체중에 의한 중력과 지면으로부터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근 골격계에 전해지는 충격을 약화시키는 쿠셔닝입니다. 등산화 미드솔에 주로 적용되는 소재는 에바와 에바를 압축시켜 성형기술로 만든 파일럿 그리고 폴리우레탄입니다. 폴리우레탄은 일반적으로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산행이나 거친 지역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습기와 열에 약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밑창과 가피 사이 가 분리되는 가수분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창가리를 하셔야 합니다. 최대 수명은 관리를 잘해도 5에서 7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가루처럼 부서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생산한지 오래된 등산화를 높은 할인폭으로 세일한다고 선뜻 구매하면 안되는 이유, 중고거래를 지향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브랜드는 특유의 미려한 외관과 가공성, 부드러운 착화감 때문에 폴리우레탄 중창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에바는 가볍고 부드러우며 충격 흡수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주로 러닝화와 경량 등산화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압력에 의해 눌리게 되어 탄성이 없어지며 회복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일럿은 에바를 압축시킨 소재로서 에바보다 내구성이 강하고 가수분해가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외부 충격에는 폴리우레탄보다 약하며 가공성이 떨어지고 장시간 착용하면 눌림 현상이 발생하여 완충 기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솔은 습기와 마찰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산화 내부는 땀과 높은 온도 탓으로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므로 소금 기능과 항균 기능 등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인솔은 대부분의 사용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으므로 완충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별도로 구매하여 교체하기도 합니다. 설포는 일반적으로 나일론 메쉬와 같이 통기성이 뛰어난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끈으로 조임으로 인해 발등과 발목에 전해지는 압력을 완충하기 위해 패딩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갈이나 모래, 나무 조각 등 불순물과 눈과 비 등 수분이 등산화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도 합니다. 설포가 너무 헐렁거릴 경우 발목을 잘 지지해주지 못해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레이스는 보통 끈이라 부르죠. 끈의 형태와 조이는 방식, 끈을 조이는 고정 시스템의 형태가 발목 지지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등산용 끈은 대부분 내구성이 뛰어난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는데 둥근 형태가 평평한 형태보다 조금 더 내구성이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강도가 매우 우수한 방탄복 소재로 알려진 케블라 원단을 적용한 등산화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발목이 약한 분은 발목 부위에 레이스를 고정해주는 장치가 여러 개 있는 모델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얼을 돌려 레이스를 쉽게 조절하는 보아 시스템을 적용한 등산화도 최근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레이스를 쉽게 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스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고정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발목이나 발등 등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단단하게 묶을 수 없다는 아쉬움과 산행 중 레이스가 끊어질 경우에 대비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등산화는 핏이 맞지 않으면 산행 중에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직접 신어보고 사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한 다양한 구매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 이동하며 발이 약간 부어올라 부피가 변하게 되며 산행 중에도 발이 자연스럽게 부어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저녁 시간대 또는 최소한 늦은 오후에 매장을 방문해야 좀 더 사실적인 발 사이즈를 감안하여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산용 양말은 일반 양말보다 일반적으로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실제 착용하고 산행한다고 가정하여 매장에서 착화감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착용하는 기능성 깔창이 있다면 챙겨가서 함께 착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화를 고를 땐 보통 평소 신는 운동화보다 5에서 10mm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걸을 때 발이 앞으로 쏠리는 경우 발가락 부분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운동화를 신을 때보다 5mm 정도 여유있게 신어야 합니다. 등산 양말이 일반 양말보다 두꺼운 점, 산행 중에 발이 붓는 점, 겨울철에 두 겹의 양말을 착용할 예정이라면 최대 10mm 큰 사이즈를 구매하시고 불편함이 있다면 깔창으로 여유 공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발가락, 뒤꿈치, 발등, 발볼 등 핏에 문제가 있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매장 직원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동일한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발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좌우 발 모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험치가 많은 매장 직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장 방문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실제 구매자들의 리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이즈를 이해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화 브랜드마다 사이즈와 핏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처음 구매하는 브랜드라면 특히 다양한 구매자들의 사이즈에 대한 리뷰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등산화 트레킹화를 둘러싼 다양한 스펙의 장단점과 구매 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모든 지형과 계절에 착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장 완벽한 등산화는 존재할 수 없지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최상의 기능성을 보여주는 등산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등산은 날씨가 온화한 봄, 가을철에 주로 입문하시고 국내 뒷산 또는 집에서 가까운 근교 산행으로 시작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요. 등산의 매력에 매료되어 여름철과 겨울철에도 산행을 즐기시고 해발고도가 높은 지방의 명산까지 산에 나설 계획이라면 각 산행지의 지형적 특성과 계절적인 환경을 감안하여 다양한 스펙의 등산화를 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